여기 아침을 알리는 소리가 영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보다 더 일찍 하루를 여는 사람도 있고요.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물론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요. 정말 많죠? 하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잠. 수면에 관한 것일 겁니다. 이건 아니고요.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잠을 잘 못 잔다는 분들 많으시죠.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는 요즘 들어 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는 불면증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또 자주 깨는 이 불면증과 수면 장애가 최근 30대 젊은 층에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충분한 수면과 함께 생활하고 있나요? 아니요, 잘 못 잔 것 같아요. 아니요. 어제는 제가 이제 답사를 갔다 와가지고 조금 푹 자긴 했어요. 아니요, 저 잘 못 잤습니다. 아니요, 어제 잘 못 잤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네, 한 4시간 정도 잤습니다. 한 4시간, 5시간 잔 것 같아요. 어제 한 5시간 정도? 3.5, 4. 1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으니까 7시간 정도? 우리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수면에 대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듯이 수면은 하루하루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꽤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수면은 뇌에 위치한 순환 리듬, 즉 신체 시계에 의해 조절됩니다. 신체 시계는 빛의 신호에 반응하여 밤에 멜라토닌 호르몬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빛을 감지할 때 그 호르몬의 발생을 억제하죠. 또한 신체가 밤새 순환하면서 경험하는 수면의 단계인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있는데요. 우리는 자면서 그 단계들을 반복적으로 겪습니다. 렘수면이란 급속 안구운동 수면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렘수면은 몸은 자고 있지만 뇌는 깨어있는 것에 가까운 얕은 수면이며 자면서도 의도치 않게 눈동자가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총 수면의 약 20에서 25%, 4에서 6회 발생하는데 이는 수면의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은 바로 이 렘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비렘수면이란 렘수면과 반대로 뇌와 몸이 모두 자고 있는 깊은 수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안구 운동이 발생하지 않고 심박률과 호흡이 두드러지게 감소하며 근육이 이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렘수면은 수면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데 맨 처음 2시간 동안 나타나는 수면이 가장 깊은 비렘수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잠, 수면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될 문제일까요? 평소에 잠을
아니요, 잘 못 잡니다. 아니요, 잠을 잘 못 자는 편입니다. 아니요. 불규칙하게 자기도 하고 과 때문에. 한 8, 9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은 술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지 않나. 5 to 6 exams, tests, presentations is definitely one of the main costs. YouTube, Netflix. 하루에 적을 땐 2시간, 많이 잘 땐 이제 한 4시간, 5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사이. 핸드폰, 자기 전에 핸드폰 하는 거. 평균 수면 시간이 한 4,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알러지가 심해서 잘 때 숨을 잘 못 쉴 때가 있어서 그때 가끔 깨는 것도 있고, 이유가 이제 자기 전에 뭐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SNS 이런 거.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한 3시간에서 5시간 같아요.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같은 그 안 좋은 앱들이 우리 수면을 부족을 너무 하는 것 같고, 제가 TV를 많이 보기 때문에 TV도 없애야 된다 생각합니다. 평균 5, 6시간 정도 자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대학생들은 과제 같은 학교 생활이나 알바를 한다던가 과도한 음주 때문에 잠 막 설치고 하는 게 좀 많고요. 새벽까지 게임을 한 번씩 해가지고 그거 때문에도 많이 못 자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내일의 대학 제작진 중 한 명과 수면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저 지금 수면 클리닉, 수면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원? 병원. 수면 병원? 병원. 그냥 병원? 클리닉? 클리닉? 지금 수면 클리닉에 와 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그러신가요? 네, 불면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불면증인지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 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시죠? 그 기록지랑 수면 일기 이런 걸 작성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잠을 좀 못 자시나요? 네, 저 평소에 좀 잠이 잘 안 오는 편이에요. 네, 오신 거는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래서 낮에도 영향이 간다. 그 전에 이렇게 잠 못 들거나 힘든 적은 없으셨고요? 그냥 가끔 가다가 그런 적은 좀 많았는데 지금 한두 달 사이는 계속 좀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시는 자주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자주 그렇다? 네. 학기 시작하면서 그랬다고 하는데 뭐 학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힘드시거나 좀 공부하는 양이 많거나 그런 편이세요?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방송국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도 좀 많고 잘해야 되고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세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불면증 관련돼서 좀 어떤 식으로 검사하고 치료 진행되는지 설명은 해줄 텐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냐면 밤시간 수면 다운 검사라는 걸로 해서 우선 지금 이제 진짜 잠을 어떻게 주무시는지 평가하는 걸 먼저 하거든요. 각성했을 때 나오는 뇌파가 베타파라고 하는데 그 베타파들이 나오는 것들을 뇌파 검사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원래라면 잠들려고 할 때 그것보다 느린 뇌파인 알파파가 나와야 되는데 베타파들이 나오는 것들 보면서 이 사람 진짜 불면증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할 거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원장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불면증이 이제 가장 흔한 수면 질환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 인구의 3분의 1이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불면 증상을 경험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요. 불면증 질환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불면 증상이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제 불면증, 인솜니아 디스오더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수면 질환으로는요, 불면증과 반대로 아주 졸리는 병이 있습니다. 기면병, 기면증이라고도 하는데 청소년기, 청년기에 경험할 수 있고요. 충분히 잠을 자도 낮에 심한 졸음이 나타나고 일상생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드문 질환입니다. 2000분의 1 정도 확률인데 졸음이 지속될 때 이게 내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기면병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 제일 흔한 질환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에요. 코를 골다가 호흡을 멈추고 잠을 깊게 못 자고 낮에 피곤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아리 부분에 뭔가 이제 불편을 느끼고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자다 깨기도 하는, 특히 여성분들한테 흔해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잠꼬대, 자면서 뭔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건 수면이라고 그럽니다. 목류병 같은 거를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제 우리 에너지 대사, 조절, 재분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뇌입니다. 뇌. 우리 뇌의 피로를 풀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낮 동안에 얻은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이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 많은 정보를 이제 한 번에 다 처리하기도 힘들고 또 여러 정보들 사이 어떤 유기적인 연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런 잠을 우리가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은 이제 조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뇌 속에 쌓인 이제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 이제 수면 시간이다. 그리고 잠을 못 자면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암세포를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해서 이제 암이 발병할 위험도 있고. 이제 실제 불면증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본다 이런 분도 있고. 스마트폰 자체에서 이제 나오는 밝은 빛, 특히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 속의 이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잠들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요. 뭔가 흥미있는 걸 찾게 되고 그게 뇌를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이제 뇌가 쉽게 비워져야 돼요. 머리가 비워져야 되죠. 자극이 없어져야 되고 스스로 자꾸 자극을 제공하면서 잠이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규칙적인 주기로 일어나기가 있는데요. 자는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일어나는 시간을 엄격히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 횟수를 줄이는 것과 카페인을 습관처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도 불면증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 잠이 오지 않으면 짧게 유산소 운동을 위해 산책을 하거나 잠을 자기 위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숙면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잠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뇌는 잠을 통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존하기도 하며 뇌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잠을 충분하게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낮아지며 심하면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요즘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 수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국내에는 많은 수면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지금 네. 어디 가시는 길이시죠? 저는 내일의 대학 촬영을 위해서 처음으로 수면 카페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남으로 무려 플렉스하게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엄청 막혀요. 가서 잘 주무실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또 별명이 머대자예요. 머리만 대면 잔다요? 네. 지금 비웃지 말아주세요. 머리만 대면 잘 자기 때문에. 지금 수면 카페에 와서 안마 방에 와 있습니다. 이게 의료기기래요. 그래서 15분 동안 지금 안마를 받고 했더니 졸립네요. 이따 나가서 대화룸이었나요? 거기에 가서 좀 더 휴식을 취하다가 자고 갈 생각입니다.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커피숍이 가장 대중적인 장소인데 좌석도 불편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이 80년대 다방보다도 오히려 좀 퇴보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용객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구상하다 보니까 또 잠을 잘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편하게 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한 군데다 모아놓게 되면은 이 이용객들로부터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전체적인 연령대로는 30대 고객이 제일 많고요. 오후 시간대는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브레이크 타임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남는 시간, 저녁 시간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커플들 데이트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아무래도 점심 때는 여기가 꽉 차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평균적인 이용 시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수면 패턴은 어떠신가요? 여기 자가수면 진단표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도 한번 진단해 보세요.
혹시나 안 좋게 나올까 의식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면 활동을 조금이나마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법을 부리듯 순식간에 잠에 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알다시피 우리 스스로는 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부터 오는 작은 습관들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한다면 그 조그마한 투자는 나의 내일을, 먼 훗날 나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지 모릅니다.